네, 안녕하세요.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네, 오늘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제가 성우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네. 이 새해 아르바이트로 제가 네. 함께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자, 오늘 굉장히 시원하게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부터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대거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인 건 이 외국인의 수급이죠. 벌써 오늘로써 7거래 연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도대체 이 집 나갔던 외국인들은 언제쯤 돌아올까요? 네, 일단 뭐 그렇게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맞습니다. 그동안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HTS라든지 MTS 기준으로 잡히는 외국인의 매도의 대다수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나온다라기보다는 해당 종목 한 군데에서 나오는 물량이 좀 제법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삼성전자가 강하고요. 오늘 SK 하이닉스가 정말 강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나온 외국인의 이 자금이 시장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장 안에서 다른 섹터 그리고 반도체 IT를 좀 담아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좀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는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 특히 반도체가 이제 가야지만 네. 지수가 상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 수량이 적힌 숫자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반도체 IT가 강하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늘 굉장히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데요.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을 빼고 다른 업종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라운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과연 어떤 업종을 담고 있을지 외국인과 기관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아, 네, 원전 관련주와 게임주의 그렇죠. 대결이네요. 보성파워텍, 네. 탈원전 백지화. 맞죠.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뭐 강력한 두 테마에 대한 이 고민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작년 한 해 동안에도 이 두 테마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냈고 대신에 이제 연초에 다가오면서 약간의 조금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서로 다른 좀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가는 종목을 계속해서 쫓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혹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결국 성장성은 여전히 높으니까 지금 한번 조정 시에 매수를 해야 되는가라는 이 고민을 좀 갖고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원전주 그리고 게임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두 주가의 향방이 굉장히 갈리고 있어요. 그렇죠.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고 있고요. 또 보성파워텍은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과연 김태성 팀장님의 픽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원전 네. 관련주요. 일단은 네. 이 테마 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기업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테마의 힘으로 봤을 때 게임주가 작년 3분기에 시장의 중심에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변두리로 밀려나 있는 상황. 대신에 이 원전이라고 하는 이 섹터가 이 설 연휴 기간에 토론회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중심으로 조금씩 옮겨오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두 섹터 모두 조정 시에 매수라는 것 혹은 쫓아가서 매수라는 것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성파워텍 특히 원전 섹터에 손을 좀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지금 투자 심리가 조금은 위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투자 심리가 회복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은 걸릴 것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서 대신 이제 보성파워텍 결국 이제 탈원전 정책 공약의 최대 이제 수혜주들을 이제 한 번씩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성파워텍은 아마 이제 매 시즌 그 대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좀 움직였었던 전통적인 이제 대선 관련 테마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 원자력 발전소에 구조물을 지금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탈원전 정책에 정말로 1차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지금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휴 기간에 있는 토론회 다음에 아무래도 더 좋은 좀 방향성을 내보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면서 원전에 대한 에너지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어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보면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원전 에너지에 대해서 친환경 에너지로 좀 분류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에 맞게 탈원전 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혹은 당장 펼쳐지지 않더라도 많은 후보자분들이 이 탈원전 정책 공약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원전주들 굉장히 상승 흐름을 그렇죠. 보여줬었어요. 그럼 최근 주가 위치 어떤지 차트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조정을 보인 것 대비해서 해당 종목의 흐름은요, 거의 뭐 조정을 안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좋은 모습. 특히 이제 이 박스권 상단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 보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보성파워텍 최근에 또 거래량까지 받쳐줬고 현재 업황 굉장히 좋고 또 이번 주 설 연휴 기간에 이벤트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종가에 한번 사실 이제 연휴를 앞두고 종가에 베팅을 하는 게 무리수일 수는 있어요. 무리수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현재 해당 섹터의 좀 분위기를 봤을 때는 연휴 끝나고 한 번 더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1차 정도의 매수는 저는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연휴 끝나고 왔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조금 밀린다. 그때 저는 추가 매수하는 게 좋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가는 4,500원. 일단은 1차는 4,500원을 드리겠고 여기가 돌파하게 되면 저는 5,000원까지도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대신에 손절가는 3,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선 전에 원전 관련주 하나쯤은 담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맞아요.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보성파워텍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4,500원, 손절가는 3,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라운드도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담고 있을지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자, 현대모비스와 농심의 대결이네요. 이거 뭔가 네. 성장주와 가치주의 대결 아닌가요? 뭐 그럴 수 네. 있죠. 그리고 이제 지수가 밀렸을 때 같이 밀렸었던 종목. 지금 네. 지수가 반등이 나오니까 이제 같이 올라오는 종목을 공격적으로 한번 포트에 편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지수가 밀렸을 때도 주가에 부침이 없었던 굉장히 견고하게 흘러갔었던 종목을 지금이라도 한번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현대모비스 그리고 농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치주를 좀 선택을 하고 싶은 게 네. 아직 그 하락장의 패닉에서 공포에서 벗어나지 그쵸.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주 괜찮을까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김태성 팀장님의 픽은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괜찮을까요? 일단 지수가 빠져도 네.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빠져야 사람들이 이제 대응을 하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이 지수의 밀림을 놓고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많은 투자자분들이 거의 이제 패닉에 빠져서 손을 놓게 될 정도로 지금 조정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또 많은 이 실수 아닌 실수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수가 밀릴 때 농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안 밀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오히려 견고하게 흘러갔고 네. 대신 현대모비스를 포함한 뭐 다수의 종목분들은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수가 반등을 하게 되면 그래 그동안 밀리지 않았던 농심이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지수와 같이 움직이는 성장주들 위주로 지금 저는 포트폴리오를 뿌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나온 외국인 자금이 시장 밖으로 아웃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장 안에 반도체 IT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 혹은 경기 민감주 이쪽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훨씬 더 수익률 게임적인 측면을 봤을 때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농심도 물론 좋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기업들이 그렇겠죠. 운송비나 원재료비가 워낙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판매 단가를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판가를 좀 올리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수급 문제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미국 시장도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막판에 내린 것도 바로 이 자동차 반도체 수급 문제가 좀 영향을 끼치면서 나타났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개선이 될 것이다, 개선이 될 것이다 하면서 벌써 반년 이상이 지금 지속이 됐지만 그래도 천천히 완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하반기부터는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개편 이후에 현대차의 이제 최대 주주로서의 이제 역할을 또 하는 그러한 기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현대모비스 현재 위치 공격적으로 한번 트레이딩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사실 자율주행 관련주로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 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차트를 사실 보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네. 힘들었죠. 거의 뭐 산타랠리 언제 오나요? 1월 효과 우리 있을까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계속해서 내리다 보니까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앞서 이제 에커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러한 이 전동화 사업부에 대한 이 외형 성장은요, 충분히 올해 정말 커져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야 된다면, 매수를 해야 된다면 저는 지금 이치가 아니면 언제 매수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략을 오늘 종가에 사서 목표가 25만 원으로 짧게도 드리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높게 잡아서 30만 원 이상도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손절가는 22만 원을 좀 짧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완성차 기업들 어제 그제 이제 실적 나왔지 않습니까? 네. 현대차, 기아 굉장히 이제 좋게 나오고 있고 좋게 나올 앞으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도 우리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지금이 가장 저점이다. 지금이 가장 싼 그렇죠. 타이밍이다. 지금 할인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25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2만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죠. 우리 팀장님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팀장님의 공략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야스 OLED 장비 그렇죠. 관련주 아닌가요? 네, OLED 네. 장비주이면서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최근에 지수가 밀렸을 때 밀리지 않는 종목군들을 한번 추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성장주도 있을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농심처럼 가치주도 있을 것인데, 성장주이면서도 최근 지수 밀림에 같이 동참하지 않았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반발력을 보이면서 강하게 반등을 할 때 가장 강하게 또 리바운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야스가 잠시 후에 제가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거기에 부합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 OLED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여전히 이제 공격적으로 지금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지금 OLED 산업 모델 자체가 적용 모델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OLED 패널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중국 제품과의 이제 가격 차이 때문에 좀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런 것들도 모두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산업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좀 많이 컸어야 됐는데 많이 크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기부터 저는 천천히 또 한번 이 OLED 쪽이 외형 성장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비주 쪽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이 과대 낙폭주를 좀 담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팀장님은 성장주이면서도 좀 밀리지 않았던 종목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많이 안 밀렸죠? 네, 그러네요. 많은 종목들이 뭐 추세가 다 이탈이 됐고 전저점 혹은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많았었던 지난 한 주였던 것 같은데, 야스 같은 경우에는 뭐 부침은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고, 오늘 굉장히 또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추세를 다시 살려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요. 야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셔서 2만 원까지의 목표가를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 내려갔을 때에는 13,000원을 손절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야스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3,00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3가지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설날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